은퇴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는 단어처럼 들린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에서 벗어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출퇴근길의 분비는 전철 안에서 더 이상 숨죽일 필요가 없다는 상상은 누구에게나 달콤하다. 그러나 막상 그 문턱을 넘어선 순간 깨닫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은퇴는 때로 가족과의 거리감을 키우고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직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집 안에서의 새로운 위치인데 그 자리가 생각보다 불편하고 애매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경험한다. 첫 번째 사례는 35년간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부장으로 퇴직한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퇴 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머무르자 아내의 생활 패턴에 갑작스럽게 끼어들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의견 충돌이 생겼다. 아내는 당신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박 씨는 서운함을 느꼈다. 집에서의 존재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와 나누던 대화와 농담이 그리워졌지만 집에서는 그럴 상대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집 근처 카페로 출근하듯 나가 하루를 보내며 다시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게 됐다. 두 번째 사례는 교육계에서 30년간 교사로 일한 김 교사의 경험이다. 그녀는 은퇴 후 손주 돌봄을 자청하며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엄마가 시간을 다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니 그냥 필요할 때만 부탁드릴게요라며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가족이 기대하는 역할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개입을 원치 않았다. 은퇴 전에는 시간만 많으면 가족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김 교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드물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오래 운영하다 건강 문제로 일을 접은 최 씨의 이야기다. 그는 경제 활동을 그만둔 순간부터 집안에서 목소리가 작아졌다고 느꼈다. 특히 생활비를 모두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게 되자 결정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가족 여행이나 큰 소비를 할 때 본인의 의견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건 좀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수입을 가져오는 사람일 때 높았음을 깨달았고 은퇴가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가족 내 권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임을 실감했다. 세 사람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은퇴가 가져오는 심리적 고립과 가족 내 관계 재편이라는 문제를 보여준다. 은퇴는 단지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가족 내 역할의 빈자리를 마주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이 외면과 고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리적 관계적 준비라고 강조한다. 먼저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은퇴 후의 생활 방식과 역할을 합의해야 한다. 서로 기대하는 바와 실제 가능성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소규모의 부업이나 재능을 활용한 활동은 경제적 보탬을 넘어서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시간은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의 일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기보다 독립적인 취미와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족과의 거리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오히려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된다. 결국 은퇴는 자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는 시작점이다. 직장에서의 명함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의 이름을 다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기대했던 은퇴가 가족에게 외면받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은퇴가 단순히 직장 생활의 종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대개 늦게 찾아온다. 사람들은 평생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며 살아왔기에 은퇴를 해방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역할의 박탈과 더불어 가족 내에서의 위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그 충격이 삶 전반에 스며든다. 은퇴 후에 마주하는 첫 번째 현실은 가족 관계의 재조정이다. 은퇴 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는 하루 종일 맞대고 살아야 하는 관계로 변한다. 그런데 이 변화는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혼란을 준다. 직장에서의 권위나 영향력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집에서는 경제적 기여가 줄어들고 생활 패턴에 간섭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갈등의 소지가 커진다. 배우자는 오랜 세월 홀로 가사를 운영해온 방식이 있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놓았기에 은퇴자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은 환영받기보다 조심스러운 존재가 된다. 은퇴 이후의 심리적 어려움은 단순한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정체성의 붕괴라는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진다. 직장에서의 직함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흐려진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력감과 무가치감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 은퇴자들이 겪는 정서적 충격은 상당하다. 가부장적 구조에서 가장의 역할이 곧 존재 가치였던 세대에게 경제적 기여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자신이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기 쉽다. 이는 가족 간 대화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단계에서부터 관계 재정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배우자와의 생활 리듬 조율이 중요하다. 은퇴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지만 배우자는 이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운영해왔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과를 바꾸거나 간섭하게 되면 마찰이 발생한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부부가 함께 생활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독립된 시간을 존중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무리하게 확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녀 세대는 이미 독자적인 양육 방식과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은퇴자가 개입할 여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와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은퇴 이후의 생활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재정 자립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비의 대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발언권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부라도 본인이 관리하는 소득원이 있다면 심리적 안정과 관계의 균형을 모두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퇴 전부터 소규모의 투자나 부업, 재능을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직장에서의 인맥은 은퇴 후 빠르게 사라진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직장 외부의 모임, 지역 사회활동, 취미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망은 은퇴 후의 고립을 막고 심리적 공허감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같은 세대의 은퇴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모임은 문제 해결과 정보 교환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다. 은퇴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직장과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만 존재해왔다면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의미와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독서, 글쓰기, 봉사활동,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은퇴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설계해야 하는 시기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맞이한 은퇴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 상실과 외면을 불러오지만 충분한 심리적 경제적 준비와 관계 재조정 과정을 거친 은퇴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은퇴를 단순히 노동에서의 해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와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은퇴 이후의 삶이 외면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과 자존감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